30년입니다. 일본 최고의 대학병원조차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저은 시간. 하지만 한국에서 온 이름 없는 청년이 그녀의 문을 두드린 순간 일본 열도는 말 그대로 뒤집어졌습니다. 제발 죽게 해주세요. 매일 밤 죽음만을 기도하던 전신마비 환자 에미코 씨. 일본의 네로라 하는 천재 의사들은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신도 못 고칩니다. 그냥 포기하세요. 그때였습니다. 내가 걷게 하겠습니다. 비웃음과 멸시를 뚫고 나타난 한국의 젊은 공학도. 일본 의사들은 비웃었습니다. 일본 기술로도 안 되는 걸 한국의 애송이가.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한국인의 집념이 어떤 기적을 만드는지 말입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누군가에게는 자식을 키워 장가를 보내는 시간이고 누군가에게는 청춘을 지나 노년에 접어드는 긴 세월입니다. 하지만 여기 일본 교토의 작은 마을에 사는 에미코 씨에게 지난 30년은 거대한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30살의 꽃다운 나이, 불의의 사고로 전신이 마비된 그날 이후 에미코 씨의 세상은 가로세로 2m 남짓한 침대 위가 전부였습니다.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형벌 같은 살. 그녀의 곁을 지키던 어머니는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고 에미코 씨 본인도 이제는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 고통을 끝내게 해주세요. 매일 밤 들려오는 딸의 절규에 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도쿄 대학병원의 권위자들, 세계적인 신경외과 전문의들이 모두 다녀갔지만 그들의 대답은 차갑고도 일정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척추신경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기계 장치를 달아도 걷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남은 생을 편안하게 보내게 해주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것은 사형 선고였습니다. 일본의 그 대단한 기술력으로도 안 된다는 판정. 에미코 씨 가족은 이제 모든 희망의 끈을 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장례 절차를 알아보고 유서를 작성하던 그 암흑 같은 순간, 일본 전역을 뒤흔들고 일본 의료진의 뺨을 호되게 때릴 기적의 서막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일본의 정적을 깨고 나타난 것은 일본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30살의 젊은 청년 민수 씨였습니다. 그는 한국의 작은 연구실에서 웨어러블 로봇을 연구하던 무명의 개발자였습니다. 그는 우연히 에미코 씨의 사연을 접하게 되었고 그날 이후 밤잠을 설쳤습니다. 내 어머니 같은 분이 저렇게 포기하고 계시는데 내가 만든 이 기술이 무슨 소용인가. 민수 씨는 전 재산을 털어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개발 중이던 보조기구 시제품을 챙겨 무작정 일본으로 건너왔습니다. 하지만 에미코 씨의 집 대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명의들도 포기한 환자를 한국에서 온 듯도 보도 못한 청년이 고치겠다고 하니 누가 믿겠습니까? 한국에서 왔다고. 우리 일본 의사들도 못 고친 걸 내가 뭘 한다고 그래? 당장 나가. 에미코 씨의 친척들은 민수 씨를 사기꾼 취급하며 소금을 뿌렸습니다. 한국 놈이 우리를 비웃으러 왔다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문 앞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꼬박 이틀을 밤새워 기다렸습니다.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걷게 해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만든 이 기구가 그분에게 맞는지 확인만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청년의 눈물 섞인 간청에 마음이 움직인 것은 결국 에미코 씨의 늙은 어머니였습니다. 어차피 죽을 날만 기다리는 딸인데 저 청년의 정성이라도 한번 받아보자며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민수 씨가 꺼낸 기구는 세련된 일본의 의료기기들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여기저기 용접 자국이 남은 투박한 금속 프레임. 그것을 본 일본 의사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장난감입니까? 이런 철덩어리를 다리에 붙인다고 신경이 살아나요? 한국 기술 수준이 이 정도라니 정말 놀랍군요. 그들은 민수 씨를 앞에 두고 일본어로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조센징의 헛된 꿈이라며 낄낄거렸죠. 하지만 민수 씨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침대에 누워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는 에미코 씨의 발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불을 걷었습니다. 30년간 쓰지 않아 가늘어질 대로 가늘어진 다리. 민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발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민수 씨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에미코 씨의 발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에미코 씨 많이 기다리셨죠? 이제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서봅시다. 딱 한 번만요. 그 투박한 한국말은 일본어를 몰랐던 에미코 씨의 가슴에 신기하게도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죽어있던 그녀의 심장이 미세하게 뛰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일본의 거만한 의사들이 비웃음 섞인 구경을 하는 가운데 민수 씨는 밤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에미코 씨의 굽어버린 관절 마디마디에 맞게 기계를 깎고 조이는 소리가 밤새도록 교토의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어 놓고 전 세계 의학계를 경악하게 만든 한국 청년의 기적, 그 위대한 시작이었습니다. 기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뼈를 깎는 고통과 밤을 지새우는 눈물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정체입니다. 민수 씨는 에미코 씨의 집 거실 한편에 작은 작업대를 차렸습니다. 일본 의사들이 호텔로 돌아가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을 때 민수 씨는 단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에미코 씨의 다리는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미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기성 제품으로는 도저히 그녀의 관절을 감당할 수 없었죠. 민수 씨는 가방에서 꺼낸 낡은 줄과 정을 들고 직접 부품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그의 눈동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청년, 잠시라도 좀 쉬게나. 그러다 자네가 먼저 쓰러지겠어. 보다 못한 에미코 씨의 노모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며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에미코 씨는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며칠 잠 못 자는 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오늘 밤 안에 이 발목 관절 부분을 끝내야 내일 아침에 첫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손은 여기저기 베이고 찔려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 피가 기계 기름과 섞여 검게 변했지만 민수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일도 아닌 남의 일에 제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달려드는 이 무식하리만큼 뜨거운 정. 그 모습에 일본인 노모는 조용히 뒤돌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자기 나라 의사들도 포기한 딸을 위해 바다 건너온 이 생면부지의 청년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진심만큼은 뼈저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만두세요. 이건 위험한 도박입니다. 일본 대학병원의 수석 의사 다나카가 소리쳤습니다. 그는 민수 씨가 만든 기구를 가리키며 코방귀를 꼈습니다. 이런 정교하지 못한 철덩어리를 환자에게 입히다니, 만약 환자의 뼈가 부러지거나 상태가 악화되면 당신이 책임질 겁니까? 이건 의학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카메라 불빛이 민수 씨를 압박했습니다. 주위의 일본인들은 역시 한국인은 무식하다, 무모한 도전으로 환자를 괴롭힌다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에미코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에미코 씨, 무서우신가요?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들리시나요? 저들이 안 된다고 할 때 당신의 마음속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0년간 감정조차 메말라버렸던 에미코 씨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입술을 뗐습니다. 해보고 싶어요. 저 청년의 손을 믿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현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민수 씨는 정성스럽게 마치 자식이 부모에게 새 신을 신겨드리듯 그 투박한 로봇 다리를 에미코 씨의 다리에 결합했습니다. 나사를 조이는 치익, 치익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시청자들의 긴장감도 극에 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죽어있던 고목나무 같던 그녀의 발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정말 눈으로 확인하기 힘들 정도로 살짝 움츠러들었습니다. 움직였어? 지금 움직인 거야? 취재진 중 한 명이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다나카 의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근육이 완전히 퇴화해 반사신경조차 없던 다리였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가 만든 기구는 환자의 미세한 뇌파를 읽어내어 부족한 근력을 기계의 힘으로 증폭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에미코 씨 잘하셨어요. 조금 더요. 이제 무릎을 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민수 씨가 에미코 씨의 어깨를 단단히 받쳐 안았습니다. 에미코 씨의 얼굴은 고통과 희열이 뒤섞여 일그러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다리에 체중이 실리는 감각. 그것은 공포였고 동시에 환희였습니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그녀의 엉덩이가 침대에서 떨어졌습니다. 일본 의사들의 비웃음이 경악으로 바뀌고 촬영하던 카메라 감독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백발의 노모는 입을 막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마침내 에미코 씨가 두 발로 땅을 딛고 섰습니다. 비록 민수 씨의 품에 안겨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만 그것은 분명한 직립이었습니다. 30년간 천장만 보던 그녀의 시선이 처음으로 창밖의 세상을 향했습니다. 제가 서 있어요. 제가 땅을 밟고 있어요.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민수 씨의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민수 씨 역시 붉어진 눈시울로 그녀를 더 꽉 안아주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이게 한국의 기술이고 이게 사람의 의지입니다. 민수 씨의 사자후가 교토의 낡은 저택을 가득 채웠습니다. 일본 의료계의 오만이 박살나고 한국인의 뜨거운 심장이 일본의 차가운 이성을 이겨낸 역사적인 순간, 전 세계를 울릴 대역 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일어서는 것과 걷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30년 동안 누워만 있던 사람에게 한 걸음을 내딛는 행위는 우리 같은 일반인이 에베레스트 산을 맨몸으로 오르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동반합니다. 굳어버린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기계 장치가 살을 파고드는 감각. 에미코 씨의 발등은 이미 기구와의 마찰로 껍질이 벗겨져 붉은 속살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에미코 씨, 조금만 더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발을 떼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민수 씨의 목소리는 이미 쉬어 있었습니다. 그는 에미코 씨의 허리를 뒤에서 받쳐 안은 채 자신의 발등 위에 그녀의 발을 올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 딸을 가르치듯 민수 씨는 자신의 근육 세포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그녀에게 전달하려 애썼습니다. 너무 아파요. 그냥 포기할래요. 민수 씨, 제발. 고통에 못 이긴 에미코 씨가 바닥으로 주저앉으려 할 때마다 민수 씨는 더 강하게 그녀를 붙들어 메었습니다. 자식 같은 이 한국 청년의 눈에는 이미 국적도 나이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오직 이 사람을 반드시 걷게 하겠다는 광기 어린 집념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민수 씨는 그녀의 귓가에 대고 낮게 은조렸습니다. 어머님을 보세요. 30년 동안 당신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한 번도 허리를 펴지 못한 저 늙은 어머님을 보시란 말입니다. 저분을 두고 어떻게 포기한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 말에 에미코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거실 구석에서 젖은 수건을 쥔 채 바들바들 떨고 있는 어머니. 굽은 등과 마디마디 굵어진 손가락을 본 에미코 씨의 눈에서 도끼가 서렸습니다. 으악! 하는 단발마의 비명과 함께 그녀의 오른쪽 다리가 허공을 갈라 마침내 차가운 마룻바닥을 디뎠습니다. 텅 하는 소리와 함께 울려 퍼진 그 진동. 그것은 에미코 씨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고동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기적을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일본 의학계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한 대학병원 측에서 무단 의료 행위라며 민수 씨를 가로막고 나선 것입니다. 당장 이 기계를 철거하세요. 일본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 사용은 범죄입니다. 한국 청년, 당신은 지금 일본 법을 어기고 있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짐 싸서 떠나시오.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민수 씨가 밤새 고쳐 만든 로봇 다리를 강제로 해체하려 들었습니다. 늙은 어머니가 그들을 막아서며 애원했지만 그들은 차갑게 밀쳐냈습니다. 그 순간 조용히 에미코 씨의 재활을 돕던 민수 씨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해체 공구를 든 남자의 팔을 낚아채며 포효했습니다. 법, 허가. 당신들이 말하는 그 잘난 법 때문에 이 사람은 30년을 누워 있었어. 일본 기술이 최고라고 자랑할 때
이 사람은 방구석에서 죽어갔단 말이야. 당신들이 한 번이라도 이 사람의 눈물을 닦아준 적이 있어? 기계를 떼어가려면 나를 죽이고 가져가. 민수 씨의 서슬 퍼런 기세에 건장한 사내들이 주춤거렸습니다. 민수 씨는 품속에서 태극기가 작게 그려진 자신의 연구원 신분증을 꺼내 그들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나는 돈 벌러 온 게 아니야. 한국의 기술이 사람을 어떻게 살리는지 보여주러 온 거야. 한 걸음만 더 다가오면 내 나라에 자부심을 걸고 당신들 모두 국제법정에 세울 줄 알아. 한국 청년의 기계에 눌린 일본인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지켜보던 에미코 씨가 벽을 짚고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관리들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를 살려준 건 당신들의 법이 아니라 이 청년의 눈물이었어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주세요. 민수 씨는 에미코 씨의 보조기 수치를 마지막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어머니께 직접 걸어가 보세요. 마당 한가운데 백발의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에미코 씨는 민수 씨의 손을 놓았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기계 장치가 지지직 소리를 내며 보조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분명 에미코 씨 자신의 의지로 걷는 걸음이었습니다. 30년 전 사고가 나기 전처럼 그녀가 어머니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엄마, 엄마. 에미코 씨가 어머니의 품 안으로 쓰러지듯 안겼습니다. 30년 만에 느껴보는 어머니의 품, 어머니의 체온. 노모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내 새끼가 걷는다. 아이고,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나.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일본 방송국 카메라 기자들도 동네 주민들도 모두 눈물을 훔쳤습니다. 일본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의사들도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청년 민수 씨는 그들의 등 뒤에서 조용히 땀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의 기술이 누군가의 삶을 구원했다는 기쁨, 그리고 한국인의 정이 일본의 심장부에서 승리했다는 자부심. 이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국경을 넘어 사람과 사람의 진심이 만났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서사시였습니다. 기적의 불씨는 순식간에 일본 열도를 집어삼켰습니다. 에미코 씨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오열하는 그 30초 분량의 영상은 SNS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단 하룻밤 만에 조회수 1억 회를 돌파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기 나라 최고의 의사들이 포기한 환자를 한국의 이름 없는 청년이 단 며칠 만에 일으켜 세웠다는 사실에 일본 열도는 경악과 찬탄으로 뒤섞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자존심만 세우다 정작 환자의 눈물은 외면하지 않았는가? 일본의 양심 있는 지식인들이 자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민수 씨를 사기꾼이라 비난하며 경찰을 부르려 했던 대학병원 앞에는 이제 수천 명의 시민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피켓 대신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꽃다발의 주인은 단 한 사람, 한국의 젊은 공학도 민수 씨였습니다. 우리 한국인이 어디를 가든 무시당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기술이, 우리의 진심이 그들의 차가운 심장을 녹이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 씨는 쏟아지는 취재 열기 속에서도 에미코 씨의 집 마당에서 묵묵히 기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찬사보다 에미코 씨가 오늘 몇 걸음을 더 걸었는지가 훨씬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민간인 한 명을 만나기 위해 일본 총리가 허리를 숙여 낡은 가옥의 문턱을 넘은 것입니다. 총리는 민수 씨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 씨, 일본 국민을 대표해서 사과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포기했던 생명을 당신이 살려주었습니다. 당신의 기술은 일본 의학계가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총리는 그 자리에서 일본 정부가 수여하는 최고 명예 훈장을 민수 씨의 가슴에 달아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그 훈장을 거절했습니다. 총리님, 제가 원하는 건 훈장이 아닙니다. 일본의 그 뛰어난 기술이 왜 에미코 씨 같은 사람들을 위해 쓰이지 못했는지, 왜 권위와 법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는지를 고민해 주십시오.
기술은 사람 위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향할 때만 기적이 됩니다. 저는 한국인으로서 그저 제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 당당한 외침, 훈장보다 더 빛나는 한국 청년의 기계의 총리는 할 말을 잃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일본인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것은 패배자의 박수가 아니라 진정한 인간애에 감동한 사람들의 존경이었습니다. 일본 전역에는 이제 한국산 의료 로봇을 도입하라는 청원이 빗발쳤고 민수 씨의 연구실에는 세계 각국에서 협업 요청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민수 씨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입니다. 일본의 수만 명 인파가 공항까지 따라 나와 민수 씨 가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를 외치며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민수 씨의 손에는 화려한 상장이나 돈뭉치가 아닌 에미코 씨의 어머니가 직접 짜준 따뜻한 털목도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청년 고맙네. 자네는 우리 딸에게 다리를 주었지만 나에게는 남은 생의 희망을 주었네. 그 낡은 목도리를 목에 두른 채 민수 씨는 공항 게이트를 빠져나왔습니다. 환호하는 한국 국민들을 향해 민수 씨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했을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면 발 벗고 나서는 우리네 정이 만든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 우리 한국인의 따뜻한 기술을 전하겠습니다. 민수 씨의 뒤로 푸른 하늘 아래 태극기가 펄럭입니다. 30년의 절망을 끝낸 것은 첨단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한국 청년의 뜨거운 심장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몰랐던 한국의 힘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짜 기적입니다. 에미코 씨는 지금도 매일 한국 청년이 선물해준 다리로 산책하며 한국 하늘을 향해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일본 열도를 울린 민수 씨의 기적은 이제 전 세계 거대 자본가들의 돈 냄새를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의료기기 기업인 미국의 메디텍스사. 그들은 민수 씨가 개발한 웨어러블 로봇의 가치가 향후 수십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기술을 당장 가져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국 청년을 우리 회사로 영입해. 만약 거부한다면 그 기술이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묻어버려야 해. 냉혈한 경영인으로 유명한 메디텍스의 CEO 스티브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명령했습니다. 그들에게 민수 씨의 기술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부의 독점을 위한 수단일 뿐이었죠. 그들은 즉시 전용기를 띄워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민수 씨의 소박한 연구실 앞에 수십 대의 검은색 세단이 들이닥치던 그날, 민수 씨, 당신은 천재입니다. 이런 낡은 연구소에서 썩기엔 아까운 인재죠. 여기 서명만 하세요.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을 즉시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과 비벌리 힐스의 대저택, 전 세계 어디든 당신이 원하는 연구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스티븐의 제안은 달콤했습니다. 평생 돈 걱정 없이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기회.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수 씨가 만든 로봇의 특허를 메디텍스에 모두 넘기고 앞으로의 모든 연구는 메디텍스의 승인 하에 진행하며 제품의 가격은 기업이 결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실 그는 에미코 씨를 고칠 때 전 재산을 털어넣었기에 연구소 운영비조차 빠듯한 상황이었거든요. 월세를 못 내 쩔쩔매던 민수 씨에게 1조 원은 거절하기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계약서의 마지막 문항을 읽는 순간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수 씨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스티븐을 똑바로 쳐다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들은 이 기계가 돈으로 보입니까? 제 눈에는 이 기계가 누군가의 다리로 보이고 누군가의 희망으로 보입니다. 5억 원이라고요? 그 돈이 없어서 평생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장애인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당신들의 그 더러운 돈 1조 원으로 내 나라의 정과 환자들의 희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좋습니다. 영웅 놀이는 여기까지 하죠. 당신이 거절한다면 전 세계 모든 부품 공급망을 차단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사 하나조차 구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와 등지는 순간 당신의 기술은 쓰레기통으로 갈 겁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 씨의 연구실에는 시련이 닥쳤습니다. 평소 거래하던 부품 업체들이 갑자기 계약 파기를 선언했고 은행 대출은 막혔습니다. 해외 학회에서는 민수 씨의 논문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 자본에 보이지 않는 손이 민수 씨의 목을 죄어온 것입니다. 연구소 식구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텅 빈 연구소에 민수 씨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우리 청년 우리가 지킨다. 10원, 100원씩이라도 모아서 연구비를 지원하자. 전국 각지에서 소액 후원이 빗발쳤고 국내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우리 공장에서 부품을 무료로 깎아주겠다며 줄을 섰습니다. 미국의 거대 자본이 한국인의 십시일반 정신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눈물을 훔치며 다시 렌치를 잡았습니다. 당신들이 부품을 막는다면 우리는 직접 만들겠습니다. 당신들이 가격을 올린다면 우리는 더 싸게 만들어 전 세계에 뿌리겠습니다. 외로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온 국민이 등 뒤에 있었기에 민수 씨는 더욱 당당했습니다. 과연 민수 씨는 이 압박을 이겨내고 전 세계 가난한 환자들을 위한 희망의 다리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칼날은 철로 만든 검이 아니라 사람의 명예를 난도질하는 거짓의 혀입니다. 메디텍스의 스티브는 민수 씨가 제안을 거절하자 상상조차 못할 비열한 수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수조 원의 자금력을 동원해 전 세계 언론에 가짜 뉴스를 뿌렸습니다. 한국 청년 민수 알고 보니 미국의 특허를 도용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계로 일본 여성을 생체 실험했다. 어제까지 민수 씨를 천사라고 부르던 해외 언론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하여 그를 범죄자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메디텍스는 거대 로펌을 동원해 전 세계 법원에 민수 씨의 기술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제 민수 씨는 나사 하나 전선 한 가닥도 합법적으로 구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연구소 대문에는 법원의 압류 딱지가 붙었고 밤낮으로 그를 지켜주던 경비조차 돈을 받지 못해 떠나갔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기술을 개발한 청년이 돈의 힘 앞에 무너져가는 모습. 하지만 민수 씨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기가 끊긴 연구소에서 촛불을 켜고 홀로 남은 부품들을 다듬었습니다. 기술은 뺏길 수 있어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뺏을 순 없다. 그는 이 말을 주문처럼 외우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민수 씨, 에미코가 다시 눕게 되었네. 기계가 멈추자마자 딸아이가 다시는 못 걷게 될까봐 식음을 전폐하고 울고만 있어. 제발,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게.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노모의 통곡 소리에 민수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메디텍스가 핵심 부품의 공급을 막아버린 탓에 에미코 씨에게 보내줄 교체 부품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1조 원을 거절한 대가가 이토록 가혹할 줄이야. 민수 씨는 자신의 무능함에 가슴을 치며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 씨의 연구소 담장 너머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장바구니에서 구깃구깃한 만원짜리 지폐와 동전 주머니를 꺼내 연구소 입구에 놓아두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청년 기운내게. 우리가 돈은 없어도 마음은 있지 않은가. 이 돈으로 그 일본 아주머니 부품이라도 어떻게 좀 구해봐.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소식이 인터넷과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나가자 전 세계에서 믿기지 않는 영상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미국인, 목발을 짚은 베트남 청년, 전신마비 아들을 둔 브라질의 어머니까지 수만 명의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피켓을 들었습니다. 메디텍스는 탐욕을 멈춰라. 한국 청년의 기적을 막지 마라. 기술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이 자발적인 시위는 메디텍스의 본사 건물을 에워쌌습니다. 거대 자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법도 돈도 아닌 깨어난 대중의 분노였습니다. 민수 씨는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는 대신 평소처럼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의 뒤에는 압류 딱지가 붙은 로봇 시제품들이 서 있었습니다. 메디텍스 그리고 돈으로 사람의 다리를 사려는 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제가 가진 모든 웨어러블 로봇의 기술 도면과 소프트웨어를 전 세계에 무료로 공개합니다. 전 세계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수조 원의 가치를 가진 특허를 아무런 조건 없이 세상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메디텍스가 특허 소송으로 그를 묶어두려 하자 아예 특허라는 무기 자체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제 나사 하나, 전선 한 가닥도 당신들이 독점할 수 없을 겁니다. 전 세계 어느 공장이든 어느 기술자든 제 도면을 보고 로봇을 만들어 가난한 환자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이것은 제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의 희망입니다. 이 선언이 나오자마자 메디텍스의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반대로 전 세계 수천 개의 중소공장에서는 민수 씨의 도면을 내려받아 부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금형공장 사장님들은 우리가 무료로 찍어주겠다며 밤샘 작업에 돌입했고, 일본의 에미코 씨에게는 전 세계에서 보내온 수만 개의 응원 부품이 도착했습니다. 돈으로 기적을 독점하려 했던 탐욕의 거탑이 한국 청년의 나눔이라는 강력한 펀치 한 방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민수 씨는 다시 에미코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인들의 응원과 사랑을 가득 담은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인이 세상을 이기는 법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을 나누고 죽어가는 생명을 위해 내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홍익인간의 정신, 그 정신이 마침내 세계를 구원한 것입니다. 민수 씨가 기술을 전 세계에 무료로 공개한 지 단 6개월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거대 기업 메디텍스가 5억 원을 받으려 했던 그 로봇 다리가 이제는 전 세계 마을 곳곳의 작은 공방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평생 앉아만 있어야 했던 우리 아들이 한국에서 온 이 설계도 덕분에 오늘 처음으로 학교에 걸어갔습니다. 민수 씨, 당신은 우리의 신입니다. 아프리카 가나의 한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카메라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민수 씨의 도면은 복잡한 하이테크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알루미늄 파이프와 중고 자동차 부품, 그리고 저렴한 센서만으로도 작동할 수 있게 설계된 가장 인간적인 기술이었습니다. 남들은 어떻게든 특허를 내서 돈을 벌려고 할 때 우리 한국 청년은 모두가 같이 살자는 홍익인간의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이 로봇 다리는 민수 로봇이 아닌 코리아 레그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태극기 문양이 새겨진 로봇 다리를 차고 달리는 아이들의 모습에 전 세계가 감사합니다. 코리아를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30년 동안 누워 지냈던 한 일본 여성의 눈물을 보았고 그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기술은 자본의 전유물이 아니라 인류가 함께 나누어야 할 공공재여야 합니다. 민수 씨의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유엔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전 세계 정상들은 일제히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노벨 평화상 후보로 거론되는 것은 물론 전 세계 190여 개국이 참여하는 민수제 파산 위기에 몰린 메디텍스의 스티븐이 민수 씨를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우리 회사를 살려주십시오. 당신의 기술을 우리가 다시 표준으로 삼고 싶습니다. 민수 씨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스티븐 씨, 당신들의 회사를 살리는 법은 간단합니다. 이제 이윤이 아닌 사람을 위해 기계를 만드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당신들을 살려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청년의 품격입니다. 적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적을 감동시켜 친구로 만드는 힘. 그 위대한 포용력이 전 세계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다시 봄이 왔습니다. 민수 씨 앞으로 일본에서 두툼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교토의 에미코 씨였습니다. 편지 안에는 한 장의 사진이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에미코 씨는 기계 장치 없이 자신의 두 다리로 벚꽃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끈질긴 재활과 민수 씨가 준 희망 덕분에 마침내 근육이 살아나 기적적으로 자립보행에 성공한 것입니다. 편지를 읽는 민수 씨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민수 씨는 창밖을 내다보며 미소 짓습니다. 이제 그의 연구실 마당에는 전 세계에서 찾아온 젊은 공학도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들은 제2의 민수가 되어 전 세계의 아픔을 고치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긴 여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보았습니다. 한 청년의 집념이 어떻게 일본을 울리고 거대 자본을 이기고 끝내 전 세계를 구원했는지를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이 세계인의 가슴속에 희망으로 새겨지는 그날까지 우리 한국인의 기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바로 이런 위대한 민족의 후예들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대한민국 만세!